실적은 떨어졌는데 목표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언뜻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세아베스트 지주의 이야기입니다.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 투자 케이스를 제시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는데 어떻게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2배 넘게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죠?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겁니다.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화면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미스터리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목표 주가를 무려 128%나 올렸다는 이건 뭐 엄청난 소식이죠. 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이 둘 사이에 이 커다란 간극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문제, 그러니까 실적 하락부터 들여다보죠. 이 단기적인 장애물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만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기회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 시장 기대치가 218억 원이었으니까 이걸 밑돌았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실망스러운데?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주가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익이 왜 줄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연말 성과급 나간 거,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규모 공장 보수 비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닌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나간 돈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획된 지출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지난 분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아주 밝은 전망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일회성 비용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자마자 정말 놀라운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왼쪽 4분기 실적이 174억 원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분기 26년 1분기 전망치는 278억 원입니다. 이익이 그냥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단 한 분기 만에 무려 60%나 성장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V자 반등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4분기의 먹구름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였고 이미 맑게 개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솔직히 이 빠른 실적 회복만 가지고 목표 주가가 128%나 오르는 걸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진짜 핵심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런 단기적인 실적 회복 물론 좋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목표 주가가 2배 넘게 뛰는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가 이 리포트의 진짜 알맹이, 핵심입니다. 단기 실적을 넘어서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애널리스트가 꺼내든 핵심 키워드, 바로 리레이팅입니다. 리레이팅,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등급을 다시 매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이 회사를 넌 예전에 그 회사가 아니구나. 이제 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리레이팅을 하느냐? 그 핵심 도구가 바로 SOTP, 우리말로는 사업부문별 합산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최첨단 자동차 한 대의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동차 한 대 이렇게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고성능 엔진, 자율주행 시스템, 태양광 루프의 가치를 각각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그 방식입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옛날에는 이 회사를 그냥 하나의 철강 회사라는 덩어리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 SOTP 방식은 그 덩어리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안정적인 전통 사업 부분과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미래 사업 부분으로요.
이렇게 딱 쪼개서 보는 순간 그전까지는 덩어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엄청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SOTP 방식에 따라서 회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각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엔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리포트를 보면 회사를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회사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는 세아 베스틸과 세아 창원 특수강, 이 2개가 바로 핵심 철강 사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로켓처럼 쏘아 올릴 성장 엔진, 바로 세아 항공 방산 소재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SGH, SST, 이 2개가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사업은 다시 크게 2개의 팀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핵심 철광팀이에요. 여기에는 요즘 주목받는 원자력 발전 관련 신사업, CASK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항공, 방산 같은 첨단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미래 성장팀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은 이 2팀에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가격표를 매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 이번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안정적인 핵심 철강 사업에는 6배라는 가치 척도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미래 성장 사업에는요? 무려 18.7배, 거의 3배가 넘는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앞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벌어올 거라고 기대되는 사업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사업을 따로 떼어서 각자에게 맞는 잣대로 평가하니까 그동안 그냥 철강이라는 덩어리 속에 가려져 있던 이 미래 성장 사업의 엄청난 가치가 드디어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이 회사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부턴 간단한 덧셈 뺄셈만 하면 됩니다. 1단계, 4개 사업부의 가치를 전부 다 더했더니 기업 가치가 약 4조 원이 나왔습니다. 2단계, 여기서 미래에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순부채 약 8,400억 원을 빼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적인 회사의 주식 가치, 즉 목표 시가총액이 바로 약 3.2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조 원이라는 가치를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기존 목표 주가 39,000원에서 새로운 목표 주가 89,000원으로. 이건 어떤 마법 같은 게 아니라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아주 논리적인 결과인 거죠. 네, 바로 89,000원입니다. 단기 실적이 안 좋다는 안개를 뚫고 이 사업의 진짜 본질을 재평가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숫자. 이 숫자 하나에 전통 사업의 든든한 안정성과 미래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모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리포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냐 나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동안 이 회사가 그냥 평범한 철강 기업에서 최첨단 소재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하는 훨씬 더 큰 그림,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회사를 어제의 철강 기업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의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 애널리스트는 분명 미래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